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남긴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도 결코 철회하지 않았던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론.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 70세의 노인 소크라테스는 신성 모독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멈추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한 말이 바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검토하는 것을 멈추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잠들고, 다음날 다시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주말이 되면 피로를 풀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지? 나는 뭘 하며 살았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았는지, 그 바쁨이 진정 내가 원하던 것이었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던 거죠. 이것이 검토되지 않은 삶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회가 정해준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 멈춰 서서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묻지 않는 삶. 소크라테스는 이런 삶을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 생각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공허한 것을 넘어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기준, 미디어가 제시하는 행복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둘째,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향한 의지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검토하지 않으면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날들을 채우고, 할 일 목록을 완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셋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헤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내 삶을 검토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10년, 20년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후회로 가득 찬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검토하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돌아보지 못한 인생. 현대인은 정말 바쁩니다. 업무 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알림, 유튜브 추천 동영상.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멈출 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인가? 그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것,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삶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바쁨이 생각을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바빠 죽겠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거의 자동적입니다. 바쁜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쁨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할 일 목록을 완수하는 것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생산적이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지만 정작 왜 그것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검토한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삶을 검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반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검토는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직업, 역할, 사회적 지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졌을 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 본질은 무엇인가?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소비하는 시간. 이것들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5번 반복하면 근본 원인에 도달한다는 도요타의 오와이즈 기법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왜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지금의 선택들이 나를 어떤 미래로 데려가고 있는가? 넷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방법 끊임없는 질문.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나는 용기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면 그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용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하면 그는 그 설명의 모순을 지적하며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답한다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면 행복은 무엇인가?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흔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믿음, 검증되지 않은 가정, 의심하지 않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자동 조종 상태로 만듭니다. 철학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이유. 젊었을 때는 철학이 추상적이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스펙을 쌓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것, 측정 가능한 것,
당장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철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허전합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철학적 성찰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선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집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철학적 지혜입니다. 넷째, 죽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의 죽음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병에 걸리고 자신도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죽음이 현실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절박해집니다. 검토하는 삶의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기를 쓰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를 물어보세요. 일기는 자기 성찰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멈추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조용한 곳에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스마트폰도 꺼두세요. 그저 생각하세요. 셋째, 큰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죽을 때 뒤를 돌아보면 무엇을 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대화하세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멘토를 찾으세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했듯이 우리도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책을 읽으세요. 특히 고전을 읽으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들의 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삶을 검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검토하는 삶의 결과. 검토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남들의 시선이 덜 중요해집니다. 둘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이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가 줄어듭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가치관에 맞게, 내 본질에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입니다. 마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검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검토하지 않는 살보다 죽음이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삶의 검토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음과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자동 조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성찰하며 살 것인가? 오늘 저녁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잘 청취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